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돈이 왜 안 모이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낭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통장을 보면 생각보다 돈이 없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상하게도 아끼려고 하는데 아껴지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데 모이지 않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씀씀이가 줄겠지. 교육비도 없어지고 직장 생활 때 들어가던 비용도 줄고 이제 좀 모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이 줄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겼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문제는 수입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흐름과 습관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왜 돈이 없지? 라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 습관들이 너무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서 본인이 그것을 습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사는 것이 돈을 모이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습관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시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에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이게 나였구나 하는 순간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돈이 모이지 않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계획 없이 반복되는 지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지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식비로 얼마, 의료비로 얼마, 경조사비로 얼마, 생활용품으로 얼마. 이렇게 미리 정해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쓰고 달이 끝날 때 통장을 보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계획 없는 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쓰는 것은 바로 인식이 됩니다. 오늘 많이 썼네라는 자각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작은 돈을 여러 번 쓰는 것은 그 자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계획에 없던 것을 몇 가지 집어들었고, 카페에서 음료 한 잔을 마셨고, 손자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고, 하나하나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한 달로 모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됩니다. 60대 이후에 이런 계획 없는 지출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정해진 수입이 있었고 그 수입이 경계선이 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절제가 생겼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연금이나 저축에서 꺼내 쓰는 방식이 되다 보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돈이라는 개념이 흐려집니다. 그러면 지출의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조금씩 더 쓰게 됩니다. 계획 없는 지출이 반복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차피 적은 돈이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몇천 원, 몇만 원 단위의 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큰 낭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쌓이면 나중엔 더 큰 것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소비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빠서 못 갔던 곳들,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모임 참석,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계획 없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이번 달부터 월 예산을 세워보세요. 종이 한 장에 이번 달에 쓸 수 있는 총 금액을 적고 그것을 큰 항목들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 경조사비, 용돈, 기타. 이렇게 나눠보면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을 넘는 지출이 생겼을 때 다른 항목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이 예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번 달 경조사가 많아서 비용이 초과됐다면 그 달에는 외식을 줄이거나 다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 항목이 넘쳤을 때 전체 예산이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은 지갑을 비워보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날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 하루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한 달 지출이 의미 있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돈이 보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진짜 이유는 첫 번째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세상에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 그냥 별것 아닌 돈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0,000원도 요즘은 10,000원으로 뭘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돈이 모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1,000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10,000원을 소중히 여길 수 없고 10,000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10만 원을 소중히 여기기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감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편의점, 카페, 자판기에서의 소액 지출입니다. 목마르니까 음료 하나,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 지나가다가 간식 하나. 각각 2,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지출입니다. 하루 한 번이면 한 달에 6만 원에서 15만 원, 1년이면 72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이것이 작은 돈인가요? 두 번째는 할인이나 묶음 판매에 끌리는 소비입니다. 10일이라서 샀다, 할인해서 샀다, 묶음으로 사면 저렴하다고 해서 샀다. 그런데 정작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한 것이 이미 있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게 됩니다. 할인으로 아낀 것보다 필요 없는 것을 더 산 것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반복적인 예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항상 예외적인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매주, 매달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이 된 것입니다. 왜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게 됐을까요? 젊을 때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소액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것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쓰니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아껴야 하나라는 자존심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가지 습관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딱 한 번만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진짜로 필요한가? 단 3초의 멈춤입니다. 그 3초가 충동적인 소액 지출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소액 지출만 모아서 얼마가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그 금액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놀라움이 앞으로의 소비 감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됩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이것은 저축에도 적용되지만 지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작은 지출이 모여 큰 손실이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이유는 건강관리 부족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정 이야기 중에 넣은 것이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에서 건강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노년기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의 진료비와 약값,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 치과치료비, 물리치료비,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의료기기에 드는 비용까지. 이것들이 모이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이라도 한 번 하게 되면 단번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 문제가 장기화될 때입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이 생기거나 치매가 진행되어 돌봄이 필요해지면 그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노후 자금이 몇 년 안에 의료비와 간병비로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지출의 상당 부분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다면 훨씬 저렴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들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발견되어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이신가요? 혹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되는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건강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병원에 가기 귀찮은 것도 있고, 검진 결과가 무서워서 모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아직은 괜찮다는 근거 없는 낙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고 일찍 알수록 치료 비용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노년기에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TV나 인터넷에서 이것이 좋다는 광고를 보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구독으로 매달 자동 결제되는 건강식품들, 지인의 권유로 구입한 고가의 건강 관련 제품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매달 몇십만 원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제품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안으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 건강검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두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도 현명한 재정 관리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이 나중에 치료 비용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처음엔 관계에 쓰는 돈이 불필요한 것이냐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면 혹은 진심이 아닌 체면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재정을 위협하는 지출이 됩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 지출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조사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같은 경조사가 늘어납니다. 한 번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아 보여도 한 달에 여러 번 생기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내야지라는 체면 때문에 본인의 형편보다 더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 비용입니다.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 모임 등에서 식사나 회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모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석할 때마다 식사비를 내야 하고 때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다 참석하는데 나만 빠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모임에 드는 비용이 쌓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하면 주고 싶고 손자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서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아끼면서 자녀와 손자녀에게는 계속 주는 패턴이 노후 재정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는 투자 권유나 보험 가입 권유에 의한 지출입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친척이 좋다고 권유하는 투자 상품, 지인이 하는 사업에 돈을 넣는 것, 아는 사람이 권유하는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정 결정들입니다. 관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서 혹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서 이런 지출이 반복될까요? 거절하는 것이 어색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재정적 판단보다 앞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와 모임 비용에는 월 예산을 정해두세요. 이번 달 경조사 및 모임 비용은 최대 얼마까지라는 선을 미리 정해두면 그 선을 넘어서는 지출에 대해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됩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에 지장 없는 선에서만 도운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나 금융상품 관련 결정은 관계와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무리 믿는 사람의 권유라도 금융 결정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계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재정을 흔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진짜 이유는 돈 관리와 기록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총 얼마를 쓰셨는지 아시나요? 어디에 가장 많이 쓰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다면 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대략밖에 모르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돈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의 실체를 모르게 됩니다. 체감상으로는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통장은 생각보다 많이 줄어있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디서 얼마가 나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인간의 심리 중에 측정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것에는 절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록하기 시작하면 지출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재정 위기를 늦게 인식합니다. 저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처음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얼마나 줄었는지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장 잔액이 너무 적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대처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왜 돈 기록을 하지 않게 될까요? 귀찮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록했을 때 보이는 현실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알면 뭐가 달라지나라는 체념도 있고 이 나이에 가계부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모르면 바꿀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쓴 돈을 생각나는 대로 수첩에 적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기록하려 하지 마세요. 대략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지난달에 쓴 돈을 한번 훑어보세요. 가장 많이 나간 항목이 어디인가? 예상보다 많이 나간 것이 무엇인가? 다음 달에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은 가계부 앱을 사용하셔도 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획 없이 반복되는 지출 습관,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건강관리 부족으로 생기는 큰 비용,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지출, 그리고 돈 관리와 기록을 하지 않는 습관. 이 5가지가 60대 이후에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들입니다.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다 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60이시라면 앞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오늘 이야기한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간다면 10년 후의 재정 상태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이번 달부터 월 예산을 종이에 한번 써보는 것, 오늘 저녁 지난달 통장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 내일부터 잠들기 전 오늘 쓴 돈을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 미뤄두셨던 건강검진을 이번 주 안에 예약하는 것,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을 하나 정리하는 것. 이 중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시작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도 이겨내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신 분들이기에 오늘 이야기한 작은 변화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 변화들이 쌓여서 인생 후반의 재정이 더 안정되고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